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토하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서 제가 119 앰뷸런스를 불러서 서울병원에 모셨어요. 다행히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제가 감사해요. 네. 자, 의사나 뭐 한의사나 한의사의 보람은 뭐예요? 어떨 때 가장 즐거울까요? 치료해가 나으면 네? 좋지요. 치료해서 뭐 한다고? 낫는다 하면 좋지요. 나은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김강문 어머님은 한의사가 안 돼보고 원장이 안 돼보고 어떻게 제 마음을 쏙 잘 아셔요? 아니 뭐 뻔하잖아요. 아 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창기 한의원에 와서 침 맞고 약 먹고 뭐예요? 건강해지면은 뭐예요? 그게 보람인 거죠. 보람이지. 그러면 어떨 때 힘들까요? 그러면 먹어도 안 나고 침을 맞아도 안 나고 한때. 오 진짜 용하시네. 그 영한 게 아니라 뻔하잖아요. 뻔해요. 야, 이 뻔한 일을 가지고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장 입장에서는 뭐요? 남창규한이 열심히 치료받으러 왔는데도 뭐요? 차도가 없어. 네. 또 내지는 전 열심히 진찰하고 진료를 했는데 뭐요? 그 진정성을 오시는 분들이 몰라죠. 도로 왜 나는 여기 아픈데 허리 아픈데 왜 엉뚱한 데다 침 놔주냐고 그러고, 이렇게 또는 내지는 침 맞고 나서 왜 더 아프냐고 이렇게 따질 때 제가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맥이 빠지죠, 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궁합이 맞아야 돼.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허복 사모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의사. 우리 신홍수 아버지 항상 봉창 두드린 소리 하고 있어요. 저런 분도 필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 병을 뭐예요? 고쳐준다. 또 내지는 내 병명이 뭔지를 뭐예요? 쪽집게처럼 씹어내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사지. 예, 그러니까 의사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병명을 이렇게 진단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룰아웃이라고 그래요. 룰아웃이라는 게 뭐 RULE, OU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여서 의사나 한의사들은 RO라고 그래. 그러니까 확진이라고 하면 임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환자가 왔다. 예를 들면은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분이 어디가 문제가 돼서 오는지를 이제 병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룰아웃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룰아웃. 예, 그러니까 내 병명이 뭐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어지럽다, 토한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병명을 의심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 룰아웃의 우리말의 의미는 뭐냐? 배제하다예요. 따라해보세요. 배제하다. 배제한다는 뭐냐?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지.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어지럽다, 토한다 이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가장 뭐한 게 머리 쪽에서 오는 거예요. 김광구 사모님, 어지러운 건 어디서 와요? 머리에서도 오고, 또 귀에서도 오고, 또 몰라요. 제가 큰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뭐야? 위장에서 오는 거. 안장에서도 어지러워요. 체예요. 체에서도 어지러워. 식은땀 나고. 그러면은 머리에서, 뇌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당뇨라든지 또는 심장병,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올 수 있어요. 한 몇 가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뭐냐?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심장마비, 심근경색이에요. 그 심근경색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은 막 식은땀이나 땀을 줄줄 흘리고, 그 다음 체온이 떨어져요. 우리 정상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람의 온도도 36.7도, 8도 이렇게 올라가요. 37도가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온도도 어떻다?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36.5도나 7도가 정상인데 갑자기 35도 7부가 나온다 이러면은 뭐예요? 저체온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저체온증이 되면 나중에 심장이 박동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못 보내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이 식은땀이 나면서 또 꼭 체한 증상처럼 나타나요. 막 자꾸 뭐 속이 미글미글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니까 뭐해요? 소화제를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위장의 문제도 되지만 심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심장 질환이 심근경색이 문제가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체온을 재본다든지 심장에 이렇게 청진을 해본다든가 뭐 혈압을 재봐도 되겠죠. 혈압이 정상적인 경우는 한 120에 70, 뭐 110에 70 이래 되는데 갑자기 혈압이 90에 60이다, 뭐 80에 50이다, 또는 혈압이 안 재진다, 맥박이 안 재진다 이러면은 뭐예요? 아, 저체온증이 되고 이 혈압이 떨어진다 이러면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119를 불러야겠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의심이 될 수 있냐면은 뇌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쪽에 심장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심장은 이제 배제하는 거죠. 어지럽고 토하는 게.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이 환자가 당뇨 때문에 어지럽고 토하고 의식이 없어진다. 이러면 뭐 해보면 되겠어요? 당뇨약 먹어야 되겠지. 당뇨약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전에 뭐예요? 그 혈당이 떨어져 있으면은 혈당이 너무 높으면은 당뇨약을 먹어야겠지만 저혈당인데 어떻게 돼? 당뇨약을 먹으면은 더 떨어지니까. 사탕 먹고 뭐 설탕 먹고 한다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내가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 알려면은 혈당을 체크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 체열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슐린을 맞거나 주사 맞는 분들은 뭐예요? 대부분 집에 혈당 체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혈당을 딱 체크해 보면은 뭐예요? 저혈당이다. 예를 들면 40이다, 뭐 50이다 이러면은 바로 설탕을 먹든 야구르트를 먹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분을 보충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 혈당이 너무 문제가 높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또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죠.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자꾸 토하고 어지럽고 의식이 떨어지고 말도 어두워지니까 제가 뭐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보고 CT나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게 뭐다? 위장의 문제라든가 또 귀의 문제, 이석증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자세가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게 있어요. 뭐 체위 변환성 어지럼증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는 쉽게 말해서 증상이 생긴다고 해서 돌아가시진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뇌출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당뇨가 저혈당이라든지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생명과 직결이 돼야 안 돼요.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응급을 요할 수도 있고 시간하고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어디가 많이 아프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왔으면은 뭘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룰아웃한 병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가장 이 환자가 심각한 상태 또 내지는 이를 제때 치료하거나 진단을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생명이 위중해진다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제해 나가는 거지. 배가 아프다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장마비 때문에도 배가 아플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복막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배가 너무 아프다 보면 어느 순간 염증이 생겨서 터져버리는 거지. 냉장염 왜 무섭냐? 놔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니까 이걸 나중에 다 청소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막염이라든가 이런 증상 또 내지는 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췌장암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 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다. 그러니까 암인지 아닌지를 먼저 배제해 나가는 거 또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걱정하는 중풍이나 치매가 제일 걱정이니까 이런 중풍이나 치매가 안 오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배제해 나가는 식으로 진단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 방식인 거고 남창규 한의원에서 하는 이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뭐예요? 이런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개념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이 안 좋은 부위는 그쪽으로 뭐 한다? 뇌에서 용을 쓰게 돼 있어요.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하는 게 뭐냐? 증거가 뭐냐면 이런 점이에요.
멍이에요. 상처.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겠구나를 진단해내는 거지. 우리 처음 오셨어요? 네. 이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을까요? 김강분 어머니 뭐 아까 쪽집게처럼 짝집 아까 그 잘한다면서 몰라요. 뻔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또 못 집어내. 그러니까 원장이 하는 거죠. 자, 아버님 딱 봤을 때는 얼굴이 부어있어 안 부어있어요? 아, 그럼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콩팥이 안 좋은 거죠. 신장하면 자꾸 신장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제가 콩팥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하신 거죠. 그 이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다고? 콩팥이 약해서 왔다고. 여쭤볼까요? 콩팥이 튼튼해요? 아, 약.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면에서 쪽집게처럼 아까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의사는 한의사는 병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 하나하나 추려내는 과정인데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병명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요? 내 몸이 어디가 가장 용을 쓰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디가 가장 안 좋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요? 얼굴만 딱 봐도 관상만 봐도 또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상처만 봐도 아는 거죠. 얼마 전에 어젠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에 좋은 치료약이 뭐냐면은 스테로이드 따라해보세요.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희소식인 거죠. 그렇지요. 그런 약이 이때까지 없었을까요? 있어도 몰랐는데. 아, 있어도 몰라고 또는 여러분들이 맨날 맞고 병원에 가면은 맨날 맞는 주사가 뭐예요? 그 덱사예요. 스테로이드 제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너무 주사 많이 맞지 마세요. 약 많이 먹지 마세요 하는 약이 뭐예요? 스테로이드제야. 그럼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심한 얘기로 코로나 걸렸다. 그럼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항생제랑 스테로이드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해열제랑 진통제, 소염제. 그러니까 굳이 뭐 TV나 매스컴에 떠들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맞아왔던 약들이 스테로이드제예요. 심한 얘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미루어 진작한데 이렇게 멍이 생기고 얼굴이 부어있다는 얘기는 스테로이드제의 남용,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약을 많이 먹거나 진통제나 이런 스테로이드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뭐가 돼요? 멍이 잘 생겨요.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었다 이러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맞은 거예요. 관절약이나 진통제. 얼굴이 퉁퉁 부어있다. 스테로이드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덱사메타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부딪혀도 피부가 얇아가지고 벗겨지는 분들이 다 이런 스테로이드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뭐야?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건데 부신이라는 게 뭐냐면 콩팥 위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이에요. 천연 진통제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병원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뭐예요? 어디 아프면 만병통치약이니까 그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잘 들어요. 근데 자꾸 맞다 보니까 뭐가 돼? 내성이 생겨. 이제는 약발이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한의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런 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침이나 열심히 맞고 한약이나 열심히 드시고 나중에 코로나 걸릴 때라든가 나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의지하고 살아야 될 때는 그때 뭐예요?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먹어도 된다. 남창기 원장은 이런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나 해열제 잘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셔? 한의원 원장님이신데 뭐. 그 한의원 원장은 안 아픈가? 몰래 아플 수도 있잖아. 아프면 몰래 먹어야지. 한의도 아프잖아. 저는 몰래도 안 먹어요. 아주 저는 양약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그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별로 안 좋아해. 왜? 전 아껴두려고 그러는 거지. 저도 100세 앞으로 살아갈 나이 제가 50세신데 앞으로 한 50년 더 안 살겠어요? 네, 살아요. 욕심이 많나? 아니요. 그럼 50년 안 살게 40년만 살게. 아유 50년도 더 살아시도 돼. 네? 그러니까 40년 더 살려면 그때 오브랑 할아버지 됐을 때 병원에 가면 뭐 해야 돼? 그때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때 그런 스테로이드제나 해열제나 항생제 먹으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지. 왜 잘 들을까? 안 써먹었으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젊은 엄마들은 조금만 아프면 뭐예요? 마스크 씌우고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고 스테로이드 먹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아기들이 나중에 어린이나 할아버지 됐을 때 잘 낫겠어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약은 뭐 해야 돼요? 아껴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너무 좋아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남창기 원장은 좋아해야 된다 안 된다? 좋아해야지. 예, 남창기 원장이 뭐 스테로이드제나 뭐 항생제를 주진 않으니까 천연 항생제가 뭐예요? 침이에요. 그리고 침 맞기 싫다 뭐 하면 돼요? 그럼 지압만 하시라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남창규 한의원 와서 침 맞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한의원 안 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뭐예요? 치료의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압만 해도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압하셔서 아버님은 선생님은 여기만 열심히 지압하셔도 잘 모르면은 멍이 생겨 있는 이 근처를 지압하면 돼요. 멍이 왜 생기느냐?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뇌가 이쪽을 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여기를 열심히 뭐 해주면 돼요? 눌러주시는 것만 해줘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를 하면 멍이 더 생겨요. 침을 맞거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 어떻게 돼요? 옅어지고 또 어떤 분들 처음에 피가 까맣게 나오는데 침 맞은 자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맑게져. 그러면 피가 뭐예요?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잘 모르면은 처음에는 몸이 혈색이 안 좋았는데 꾸준히 치료하고 나면 혈색이 좋아지고 젊어져요. 아시겠죠? 예, 제가 잘 봐드릴게요. 오늘 하루 건강하세요. 모실게요. 죄송해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